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장마가 주춤한 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의 한낮 기온이 34도 이상으로 올라가면서 폭염특보가 발령됐습니다. 정부는 폭염 위기경보를 지난해보다 하루빨리 경계 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이른바 유령아기 사건 이후 영아 대상 범죄가 잇따라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경기 수원과 과천에서 영아가 숨진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20대와 50대 친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를 규탄하며 전국 17개 시도당 위원장이 총출동하는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폐 길거리 정치라며 맹비난했습니다. 국가정보원 산하연구기관 채용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전격 소환했습니다. 박 전 원장은 재임 시절 자신의 측근을 절차 없이 채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영화 범죄도시 3가 개봉 32일 만에 관객 1,000만 명을 돌파해 범죄도시 2에 이어 이른바 쌍천만을 달성했습니다. 주연인 배우 마동석은 역대 최다인 5번째 1,000만 영화에 출연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밖에 잠깐만 서 있어도 땀이 날 정도로 더운 하루였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4도, 체감 온도는 더 높았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폭염 경보가 발령된 가운데 이번 더위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은 박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후 서울 도심, 낮 최고 기온 34도를 넘어서 그야말로 찜통입니다. 뜨거운 햇빛과 달아오른 아스팔트 열기로 양산과 휴대용 선풍기는 무용지물입니다. 너무 더워요, 진짜. 습한 것도 너무 심한 것 같아요. 비 그치고 나니까 더 심해진 것 같아요. 그런지 덥고 불쾌한 날씨가 열사병이나 또 수분 부족에서 탈진할까 봐 좀 걱정하고 있습니다. 장마가 잠시 주춤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 한낮 기온이 30도를 넘어섰습니다. 폭염특보가 발령된 가운데 정부는 폭염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에 더위 사냥에 나선 전국 해수욕장은 순차적으로 개장을 시작했습니다.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땀이 흐르는 폭염 속에 수도권 해수욕장은 피서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너무 더워가지고 집에 있다가 바닷가라도 가야 되나 생각하다가 나오니까 사람들도 엄청 많고 훨씬 집에 있는 것보다 시원한 것 같아요. 이번 더위는 다음 주 초반까지 지속된 뒤 다시 장마가 시작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오늘 낮에는 야외 활동을 하기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습도까지 높아서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몇 배 더 힘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온열 환자도 속출했는데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어서 장명훈 기자입니다. 내릴째는 햇볕 아래 이삿짐을 내리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바람 한 점 안 통하는 컨테이너 속을 오가며 짐을 나르다 보면 어느새 땀범벅입니다. 짧은 휴식에도 가쁜 숨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너무 더운 것 같아. 빨리 하면 빨리 끝나서잖아요. 계속 쉬고 있으면 더 힘들어요. 도로 위에서 교통 정리를 하는 모범 운전자들에겐 이런 무더위는 2배로 고역입니다. 지금 한 2시간 했어요. 더워요. 너무 더워요. 이 아스팔트 열기가 대단해요.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에 습도까지 높아서 야외 활동을 하기에는 버거운 상황입니다. 온열 질환자도 속출했습니다. 충남 지역에선 고추밭에서 일하던 80대 노인이 40도가 넘는 고열에 병원으로 이송되는 등 온열 환자 3명이 발생했습니다. 온열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선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고 잠깐이라도 시원한 곳에서 휴식하는 게 좋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자신의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사건이 잇따라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에서는 아이를 숨지게 하고 야산에 묻은 20대 엄마가, 과천에서도 출산한 아이를 유기한 50대 여성이 붙잡혔습니다.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복 차림의 경찰들이 산 진입로를 따라 걸어 올라갑니다. 얼마 뒤 경찰들이 내려오더니 여기저기 주변을 살핍니다. 경찰이 대전의 한 야산에서 영아 사체를 찾기 위해 수색 작업에 나선 겁니다. 경찰은 어제 경기 수원시에 사는 20대 친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지난 2019년 4월 대전에서 출산한 남자아이를 사흘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여성은 임신 사실을 모른 채 아이의 친부와 이별했고 시 씨는 대전 주거지 인근 야산에 유기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에서 태어난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없는 아동에 대해 수사하던 중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성이 진술을 번복하면서 경찰이 시신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기 과천시에 사는 50대 여성도 자신이 낳은 아이가 사망하자 유기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여성은 8년 전 다운 증후군이었던 아기가 며칠간 앓다가 사망했고 시신은 지방의 한 선산에 묻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두 친모에게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적용했지만 고의 살해 정황이 있었는지도 추가로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태어났지만 출생신고가 안 된 아이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시작된 지 사흘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벌써 이렇게 많이 버려진 아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유영 기자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앞서 리포트에서 봤지만 지금 하루가 멀다 하고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걱정은 이런 사례들이 더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 때문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최근 7년간 2,236명의 영유아가 출생신고가 안 된 걸 감사원이 확인하고 이 중 23명, 단 1%만 조사했을 뿐인데 드러난 게 수원 냉장고 영아 사건입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 경찰에 협조 요청이나 수사 의뢰를 한 건 95건입니다. 이 중 벌써 8명의 아이가 사망한 걸로 파악됐고요. 13명은 입양 보냈거나 보육시설로 보내는 등 어쨌든 어디에 있는지 확인이 됐습니다. 나머지 74건은 생사도, 소재도 확인되지 않아서 경찰이 계속 조사 중이거든요. 조사를 할수록 앞서 전해드린 내용처럼 비극을 당한 영유아가 더 나올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예, 이런 사건들의 발생 시기를 보면은 지금 갑자기 늘어난 게 아니에요. 해마다 꾸준히 있어 왔다는 얘기인데 해마다 얼마나 일어납니까? 그렇죠. 꼭 잊을만 하면 갓 태어난 아기가 화장실에서 발견됐다 이런 뉴스 나오잖아요. 최근 경찰청 통계를 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3년간 172건 정도의 영아 유기 범죄가 발생합니다. 산모들은 미혼모이거나 미성년자인 경우가 상당수인데 유기한 이후로 경제적 어려움을 가장 많이 꼽습니다. 처음부터 키울 생각이 없이 낳았거나 막상 키우려고 보니 너무 막막해서 아기들을 버리거나 해친다는 건데요. 징역 2년밖에 안 되는 법정 최고형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형량을 높이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반박도 만만치 않습니다. 예, 이런 걸 막아보고자 하는 것이 출생통보제라는 건데 이게 통과가 됐어요. 그런데 다 막을 수 있는 건 또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출생신고제는 말 그대로 출생, 아기가 태어나면 통보, 국가에 알린다는 건데 가장 크게 바뀌는 게 누가입니다. 지금은 출생신고 의무자가 부모로 돼 있다 보니 부모가 신고하지 않으면 유령아동처럼 분명히 태어났지만 국가는 모르는 상태가 발생했던 겁니다. 앞으로는 출산 확인서만 발급해주던 병원이 출생 기록을 아예 등록하고 이게 지자체까지 넘어가도록 해서 부모가 한 달 안에 출생신고를 안 하면 지자체가 확인하고 조치할 수 있게 바뀝니다. 예. 그런데 병원이 아닌 곳에서 낳는 경우도 꽤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지금 사각지대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99.7%가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니까 대부분이긴 합니다만 0.3%의 아기는 여전히 관리 밖에 있는 거죠. 게다가 아까 언급한 대로 유기범죄의 상당수가 미성년자거나 미혼모가 낳은 경우인데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 일부러 병원을 가지 않고 몰래 낳는 일이 더 많아질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아이를 직접 키울 수 있게 경제적 지원을 해주고 출산부터 양육까지 원스톱으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근본 대책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사회정책부 박유영 기자였습니다. 정치권은 오늘도 후쿠시마 오염수를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 지도부뿐만 아니라 전국 17개 시도 당원들이 참석해 장외 집회를 가졌습니다. 국민의힘은 거짓 선동, 민폐 길거리 정치라고 비판했습니다. 김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로를 빼곡히 메운 시민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전 국민이 반대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대규모 장애 집회를 열고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규탄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분열을 조장하고 오염수 방류를 걱정하는 국민들을 협박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일본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해야 하고 안전성 검증 같이 하자 이렇게 말해야지 세상에 반대하는 국민들을 괴담 유포한다고 수사한다고 협박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 대표는 국가의 제1 역할을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가 SNS를 통해 참여를 독려한 가운데 집회에는 당 지도부뿐만 아니라 전국 17개 시도 당원들도 참석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집회를 시작으로 7월 한 달 동안 호남, 충청 등 전국을 순회하며 권역별 규탄 대회와 현장 최고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민폐 길거리 정치라고 꼬집었습니다. 내부 문제 수습이나 혁신에 대한 의지는 보이지 않고 모두 장애 밖으로 나가 거짓 선동에만 열을 올리고 있으니 한심합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민주당이 정쟁에만 몰입하고 있다며 민주당 정부 시절에 정한 오염수 대책을 따라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딴소리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MBN 뉴스 김태림입니다. 정치권 소식 알아보는 정치톡톡 오늘은 이기종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민주당이 주말에 계속해서 장애 집회를 하고 있는데 배경 뭐라고 봐야 됩니까? 네, 정부의 실정을 부각시켜 지지층을 결집하는 효과가 있다는 판단 때문일 겁니다. 예.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정치권이 장애 집회를 주도하는 게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라면서도 오염수 방류를 두고 일본 정부가 기민하게 움직이는데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예, 여론도 살펴봤을 텐데 여론은 좀 어떻습니까? 네, 한국갤럽이 지난달 27일부터 사흘 동안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시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우리나라 해양과 수산물을 오염시킬까 봐 걱정되는지 물었더니 62%는 매우 걱정된다, 16%는 어느 정도 걱정된다고 답했습니다. 80% 가까이 우려를 나타낸 겁니다. 하지만 이게 민주당 지지로 이어지는 걸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염수 관련 강경 대응에 나선 민주당 지지율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럴까요? 당내에서도 이런 장애 투쟁 방식 좀 우려하는 목소리 나오고 있잖아요. 네, 거대 야당이 선동 정치의 골몰에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장외 투쟁이 성급하다는 걱정도 있습니다. 민주당 한 의원은 일본의 방류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인데 장외 투쟁을 어떻게 이어나갈지 난감하다고 말했습니다. 비명계 이상민 의원은 윤석열 정부 실정에 대응하는 거라면서도 당과 정치 혁신 등 중요 과제들이 뒤로 밀리는 건 문제라고 했습니다. 정작 집중해야 될 그 당의 환골탈 때 또 혁신 여기에 대한 것이 흐릿해지고 산일되는 그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야당에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또 강도 높게 비판을 하니까 여당 입장에서는 대응을 할 수밖에 없죠. 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시간이 지나면 민주당이 난처해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국민 여론은 과거 광우병 사태 때와는 다를 거라면서 이른바 오염수 괴담을 대거 유포시켰으니 나중에 과학적 사실이 확인되면 민주당이 출구를 찾기 어려울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대응 차원에서 여당이 계속해서 수산시장을 찾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수조에 물까지 마시는 장면을 보여줬어요. 네, 어제 국민의힘 기재위 소속 의원들이 노량진 수산시장을 찾았습니다. 김영선 의원이 수조 속에 물을 떠서 마시고 뒤이어 다른 의원들에게 권하는 장면이 잡혔는데요. 이거 뭐 먹으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 때문에 먹으면 안 그래요. 아 이거 완전 바른 물이네. 예. 짭짤한데 이게. 이게 2011년에 방류해갖고 우리 그네까지 오기 때문에 지금 방류하는 것보다 훨씬 진한 거예요 이게. 의원들은 오염수 우려가 과하다는 걸 보여주려던 건데요. 민주당은 수조물을 마시면 국민이 안전하다고 느끼겠느냐고 지적했습니다. 발상 자체가 너무 기괴합니다.
수조 속의 생선들도 황당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소속의 김영주 국회 부의장의 문자 메시지가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본회의장에서 찍힌 민주당 소속 김영주 국회 부의장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입니다. 예. 일본 홋카이도 지역 여행 정보가 적혀 있는데요. 한국인이 많이 없이 골프를 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입니다. 김 의원이 비용을 보내달라고 해보라는 답장도 포착됐습니다. 어제 본회의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철회 결의안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는데요.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오염수 괴담을 퍼나르며 반일 감정을 자극하더니 정작 자신은 일본 여행에 단꿈에 젖어 있느냐며 부의장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 부의장은 MBN에 국회 일정을 피해 휴가 계획을 잡던 중 지인이 보내준 여행 정보를 받았을 뿐이라며 정해진 일정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기종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방북 계획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대남기구가 아닌 외국을 상대하는 북한 외무성이 냈다는 것이 이례적입니다. 그동안과는 다른 모습인데 그 배경이 무엇인지 김태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현정은 회장은 지난 2018년 정봉원 회장 15주기 행사차 금강산을 방문했지만 이번에는 불가능할 전망입니다. 북한 김성일 외무성 국장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방북에 대한 거부 의사를 내놨습니다. 김 국장은 조선중앙통신에서 남조선의 그 어떤 인사의 방문 의향에 대해 통보받은 바 없고 알지도 못하며 또 검토해볼 의향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정부 방침에 따라 남한 인사의 입국을 허가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남북 경제협력을 주관했던 조선아시아 태평양 평화위원회가 금강산 방문과 관련해 아무런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북한이 남측 인사의 방북 관련 사안을 대남기구가 아닌 외무성을 통해 발표한 건 남한을 외국으로 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그간 북한은 노동당의 통일선전부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등의 기구를 통해 남북 간 사안에 대응했기 때문입니다. 남북한은 특수강의 차원에서 방북 삽정 이렇게 활용을 해왔는데 외무성에서 직접 관장한다라고 한다면 일반 국가의 방문처럼 비자를 발급하는. 통일부는 북측이 일방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힌 건 매우 유감이라며 오늘 북한 발표 내용을 고려해 방북 신청을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국가정보원장 재임 시절 채용 비리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오늘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이 취재진이 박 전 원장에게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현장에서 오지혜 기자입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오늘 오전 경찰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직접 지시하신 건가요? 지난 5월 경찰의 주거지 압수수색 이후 39일 만입니다. 박 전 원장은 국가정보원 재임 당시 국정원 산하 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 측근 강모 씨와 박모 씨의 채용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전 원장의 측근이 연구위원으로 임명되던 당시 안내된 2020년 공고문입니다. 서류 심사나 면접 등 절차를 거쳐야 하며 박사 학위와 연구 경력 등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해당 요건을 채우지 못한 채 이들이 부당 채용된 것으로 보고 박 전 원장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해 분석해왔습니다. 박 전 원장은 경찰 조사 내내 채용 절차에 문제가 없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채용 비리와 별개로 박 전 원장이 2021년 6월 국정원 원훈석의 글씨체를 바꾸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오지혜입니다. 오늘 새벽 전북 남원의료원에서 불이 났습니다. 자칫 큰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만 의료진들이 신속하게 대처하면서 환자 모두가 무사하게 대피했고요. 강원도 홍천강에선 50대 캠핑객이 실종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윤현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병상에 누운 환자들이 응급의료센터 앞에 나와 이동을 기다리고 휠체어를 탄 환자들은 버스 앞에 줄지어 서 있습니다. 오늘 새벽 0시 10분쯤 전북 남원시 남원의료원에 불이 나 10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좀 위중하시거나 긴급하게 이제 병원 진료를 보실 중환자실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총 13 전원했습니다. 화재로 인해서 피해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이 불로 정전이 18시간 이상 이어져 의료진과 환자들이 불편을 겪은 가운데 한전 측은 이르면 오늘 저녁 복구 작업이 완료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트에 탄 구조대원들이 강 곳곳을 돌아봅니다. 오늘 아침 6시 반쯤 강원도 홍천군 서면 홍천강에서 40대 여성 캠핑객이 급류에 떠내려가 실종됐습니다. 소방과 경찰은 구명보트, 수색용 드론 등을 동원해 실종 여성을 찾고 있지만 최근 내린 장맛비로 강물이 불어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비닐하우스와 나무 사이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어젯밤 10시 반쯤 경기 고양시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난 건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한 동이 전부 소실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윤현지입니다. 오늘 서울 을지로에서 퀴어 문화축제가 열렸습니다. 서울시가 시청 앞 광장 사용을 허가하지 않으면서 장소를 을지로로 옮겼고요. 그 바로 앞에선 종교단체의 퀴어 축제 반대 집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현장에서 심가현 기자입니다. 찌는 듯한 더위 속 곳곳에 무지갯빛 깃발이 펄럭이고 평소 볼 수 없는 개성 넘치는 옷차림의 시민들로 거리가 북적입니다. 수도 홍보하면서 학교 안에 있는 퀴어들 학우들도 만나고 일단 너무 기분 좋아요. 매년 여름 서울광장에서 성소수자 권리를 외치던 서울 퀴어 문화 축제입니다. 올해 퀴어 축제는 예년과 달리 서울시의 서울광장 이용 허가를 얻지 못하면서 이곳 을지로에서 열렸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기독교 단체가 청소년 청년 회복 콘서트를 열겠다며 중복 신고했기 때문인데 이런 경우 조례상 청소년 관련 행사를 우선해야 한다는 게 서울시 입장입니다. 하지만 참가자들은 소수자에 대한 차별 행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도심에서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도심에서 성소유자가 보이지 않으면 내 주변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퀴어 축제 바로 옆거리에서는 종교단체가 이에 반대하는 맞불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을지로 일대가 하루 종일 큰 혼잡을 빚었고 경찰은 50개가 넘는 부대를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지만 참가자 간 큰 충돌은 없었습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예고됐던 대로 오늘부터 라면과 과자 가격이 내려갔습니다. 저희 기자가 시장에 나가봤는데요. 소비자들의 공통된 반응은 가격 인하를 느끼기가 어렵다였습니다. 김정민 기자입니다. 라면 업계가 납품가를 내린 첫날, 마트를 찾은 고객들이 가격표를 꼼꼼하게 살핍니다. 가격이 내려간 과자 코너에도 고객들이 몰렸습니다. 출고가가 내려간 제품들에 대해 대형마트들은 오늘부터 일제히 값을 내렸습니다. 마트뿐 아니라 편의점에서도 오늘부터는 내려간 가격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번 인하 대상에서 정작 인기 제품은 대다수 제외됐습니다. 가격 인하 효과를 별로 체감하지 못하겠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농심에서 짜파게티나 좀 유명하게 많이 팔리는 인기 제품들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같이 내려가면 더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원재료인 밀가루 가격이 내려가는 만큼 모든 라면이 아닌 일부 제품만 내린 건 생색내기라는 지적입니다. 원재료는 똑같은 걸로 들어가고 밀가루 값도 내려간다고 하니까 좀 더 많이 좀 느껴지게끔 내려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해 라면의 가격 상승 폭이 10% 이상 두 자릿수였던 만큼 이번 가격 인하가 다음번 가격 인상에 더 크게 반영될 거란 우려도 있습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아직 휴가철도 아닌데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들이 벌써부터 벌어지고 있습니다. 좋은 자리를 장기간 점거하는 텐트 알박기가 논란이었는데요. 이제는 휴가지 공영 주차장, 휴게소, 심지어 도로까지 점령하는 캠핑카들이 있습니다. 이를 단속해야 할 관계 당국도 손을 놓고 있어서 문제입니다. 강세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만금 방조제에 있는 한 휴게소입니다. 주차장에 들어서자 방문객들이 이용할 자리에 텐트와 캠핑카들이 가득합니다. 가스통을 가져와 불까지 피웠습니다. 엄연한 불법인데 해명은 황당합니다. 불법이라는 단어를 쓰기 전에 서민들의 편리를 많게 해주는 부분이 그러면은 이게 단속이 강화될 수도 있어. 언론에 나오면.
관계 당국의 대응도 문제입니다. 휴게소 입구에는 캠핑을 금지한다는 현수막이 이렇게 걸려 있는데요. 관리 주체는 한국농어촌공사입니다. 그런데 관계자는 책임을 다른 기관에 떠넘깁니다. 단속을 할 거면 지자체나 경찰에서 하셔야 되겠죠. 서해안의 한 해수욕장 공영 주차장입니다. 이곳도 캠핑카들이 점령해버렸습니다. 캠핑을 금지한다는 현수막은 있으나 마나입니다. 그냥 기왕 이렇게 했으니까 그냥 오늘만 있다 가면 안 될까요? 뭐 철거해서 또 뭐 이동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장기 주차하는 알바끼 캠핑카도 등장했습니다. 이들이 떠난 자리에는 쓰레기가 가득합니다. 주변에 전용 캠핑장이 있는데도 도로에서 캠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토 캠핑장이 있더라고요. 네, 돈이 없어서 그래요. 돈이 없어서. 심지어 소화전을 막은 캠핑카도 눈에 띕니다. 모두가 이용하는 공공장소가 일부 몰지각한 캠핑 쪽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지금 극장가에는 시원한 흥행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마동석 배우의 범죄도시 3가 1,000만 관객을 돌파했는데요. 그 동시에 진기록도 나왔습니다. 엔데믹 후 첫 1,000만 영화고요. 배우 마동석은 출연작 5편이 1,000만 영화가 되면서 국내 최다 1,000만 배우가 됐습니다. 구경호 기자입니다. 지금부터 여기다 턴다. 괴물 형사로 돌아온 마동석이 서울광역수사대로 이동해 마약 사건을 통쾌하게 처리하는 작전을 그린 범죄도시 3. 화제 속에 개봉한 지 32일 만인 오늘 올해 한국 영화로는 처음 1,00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관객 여러분들 사랑 덕분에 저희 영화가 1,000만이 넘었는데요. 저희 멋진 배우들과 같이 정말 열심히 찍었으니까요. 재밌게 봐주시고. 특히 전작에 이어 연달아 1,000만 관객을 넘어서 영화 신과 함께 이어 두 번째로 이른바 쌍천만 시리즈가 됐습니다. 마동석의 호쾌한 맨주먹 액션과 유쾌한 유머, 선명한 권성징악 이야기에 상영 시간을 105분으로 줄이고 15세 관람계로 관객폭을 넓힌 것도 흥행 돌풍 이유로 꼽힙니다. 개봉 시기를 당겨 인디애나 존스 5나 미션 임파서블 7 등 할리우드 대작과 맞대결을 피한 것도 절묘했다는 평가입니다. 마동석은 역대 최다인 5번째로 1,000만 영화를 기록해 자타공인 1,000만 배우이자 흥행 보증 지표로 우뚝 섰습니다. 지금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표정이. 네, 굉장히 제일 기쁜 표정인데, 네, 그래서 조금 더 재밌고 변화하면서 좀 진화하고, 네, 그런 시리즈를 만들도록. 내년 범죄도시 4 개봉도 예고한 가운데 한국 영화의 부활 신호탄을 알린 범죄도시 3가 전작의 1,269만 명 최종 기록도 넘어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구경호입니다. 주말이 되면 나는 자연인이다 자처하는 분들 많습니다. 캠핑과 차박을 하는 전국의 700만 디지털 자연인입니다. 자연 속에서 편하게 드라마도 보고 또 게임도 하는 분들을 위해서 맞춤 제품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요. 장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연으로 들어갔지만 전기는 필요했던 자연인이 큰 물레방아로 직접 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나는 자연인이다에서 화제가 된 장면인데 자연 속으로 들어가도 각종 전자제품을 사용하기 위한 전기는 어쩔 수 없이 필요합니다. 자연인까지는 아니지만 주말 자연을 즐기려 캠핑이나 차박을 떠나는 사람은 700만 명에 육박합니다. 자연 속에서 영화 감상과 게임 등 문명의 이 길을 즐기려는 수요도 함께 늘며 이들을 겨냥한 각종 제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심에서 떨어진 야외로 캠핑을 갈 때 게임기나 스피커 등 여러 디지털 기기 들고 가시는 분들 참 많으실 텐데요. 이제는 많은 기능이 하나에 담긴 모니터만 있으면 게임도 즐길 수 있고 또 화면을 디지털 턴테이블로 전환해서 음악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외부 전원 없이 미리 충전만 하면 됩니다. 휴대폰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혼자 좀 본다면은 모니터가 있으면은 다 같이 좀 이렇게 한 화면에서 이제 어울릴 수 있으니까 화면을 가로 세로 돌리면서 자유로운 이제 다양한 콘텐츠를 보실 수가 있고 무선으로 최대 3시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차박용으로 만들어진 이 스크린은 180도 회전할 수 있어 원하는 각도로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전기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곳에서 전자제품을 연결해 쓸 수 있도록 전기차에는 아예 콘센트가 달려 있습니다. 자연을 원하지만 도시의 즐길 거리도 놓치지 않으려는 디지털 자연인이 새로운 트렌드와 시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가입니다. 아시아 최대 모바일 전시회인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상하이가 열렸습니다. 미중 간 기술 경쟁 속에서 중국의 5세대 이동통신 기술 수준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만 우리나라와 서방 기업들이 불참하면서 반쪽 행사였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현장에서 윤석정 특파원입니다. 춤추는 사람을 스크린 속 가상인물이 그대로 따라합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취소됐다 올해 오프라인 행사로 복귀한 모바일 월드 콩글레스 상하이는 지능형 세상으로의 가이드를 주제로 펼쳐졌습니다. 최신 5G 이동통신 기술과 이를 응용한 가상현실, 3차원 가상물체를 현실에서 겹쳐 보여주는 증강현실, 자율주행 제품이 대거 등장했습니다. 중국 최대 통신업체 화웨이는 5G를 통한 새로운 산업 동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联合客户、开发者、同行、合作伙伴等上下游，着眼于研发、采购、供应、营销的全周期。 다만 우리나라를 비롯한 북미와 유럽의 주요 통신 기업들이 대부분 불참하면서 행사의 국제적인 위상은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2019년엔 110여 개 국가에서 550개 기업이 참여했는데 올해 참여 기업은 그 절반인 260여 곳에 그쳤습니다. 미국의 대중국 기술 통제 여파와 갈수록 악화하는 중국 내 기업 환경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그럼에도 시진핑 주석이 직접 나서 첨단 기술의 자립을 강조한 만큼 중국 내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상하이에서 MBN 뉴스 윤석정입니다. 민선 8기가 출범한 지 1년이 됐습니다. 지방정치 지역이 대거 바뀌면서 지자체마다 새로운 정책이 도입되는 등 큰 변화가 일고 있지만 이 갑질과 성비위 등 구태 정치는 여전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추성남 기자입니다. 텅 빈 레인에서 수영을 즐기는 김경일 경기 파주시장과 목진혁 파주시 의원. 이른바 황제 수영이라는 거센 비판에도 제대로 된 사과조차 없었습니다. 강습을 받을 수 없는 시간이라는데 혹시 알고 계셨어요?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이 별로 없고요. 국민권익위원회까지 나서 행동강령 위반이라고 결론 내리자 그제서야 고개를 숙였습니다. 성비위와 폭언 문제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경기 부천시 의회의 한 남성 의원은 동료 여성 의원을 성추행해 물의를 빚었고 또 다른 의원은 공무원에게 폭언과 갑질을 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자 의장이 공개 사과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막말 논란도 여전했습니다. 김민아 경남 창원시 의회 의원은 SNS에 이태원 참사 유족을 두고 자식 팔아 한몫 잡으려 한다는 막말을 한 데 이어 이 발언으로 여론의 문매를 맞았습니다. 마산 회원구에는 국립 3.15 민주묘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도시 전체가 무겁고 어두워집니다. 외유성 해외 연수도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경기 파주와 동두천, 경남 창원 등 상당수 기초의회가 억대의 예산을 들여 유럽으로 떠났다가 비난을 받았습니다.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은 정당공천제이다 보니 주민이나 유권자보다는 공천권자에게 잘 보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방 권력이 대거 바뀌며 야심차게 출범한 민선 8기. 갑질과 성비위 등 구태 정치는 여전해 진일보한 정책 등도 빛이 바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추성남입니다. 많이 더우시죠? 큰 비가 내리고 전국적으로 폭염이 찾아왔습니다. 현재 대부분 지역으로는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그중 양평과 춘천 등 일부 중부 내륙과 경북 의성군에는 폭염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도 폭염의 기세는 대단하겠습니다. 서울이 32도, 포항은 33도, 함양은 34도 안팎까지 치솟아서 그야말로 푹푹 찌는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정체전선은 제주 남쪽 해상으로 물러났는데요. 내일은 다시 정체전선이 북상하면서 제주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비를 뿌리겠습니다. 제주에 30에서 많게는 120mm 이상, 전남 해안에도 최대 50mm가 예상됩니다. 내일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전국적으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대체로 30도를 약간씩 웃돌아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전주가 33도, 대구 35도로 오늘보다 많게는 5도가량 높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또 한 차례 전국적으로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 네, 오늘 영상 속으로에는 강원도 동해의 숨겨진 명소를 담았습니다. 폐광지에서 관광지로 재탄생한 무릉별 유천지 전해드리면서 뉴스센터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원한 밤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